인도에 대해 알고 가고 싶은 분들은 여행 가기 전에 꼭 보세요. 2탄 힌두교 사원 건축 힌두 템플 아키텍처.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힌두 사원 건축은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 성격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본질적인 특징은 성소인 가르베 그레이입니다. 시의 이미지는 성소를 포함한 다양한 공간에 있습니다. 가르베 그레이 둘레는 의식과 기도를 위해 시계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르베 그레이 근처에는 추가된 건물과 구조물이 있습니다. 가르베 그레이의 외부는 남인도에서 비마나라로 불리는 탑 모양의 시카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가르베 그레이가 있는 사원에는 신성한 존재의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순회하는 것을 의미하는 팔커나를 위한 순환 통로, 의식을 준비하는 공간인 만다파의 회중홀, 때로는 가르바그리아와 만다파 사이의 공간인 안타랄라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힌두 사원 건축은 종교적 도덕적 의무인 드라마와 예술의 이상과 같이 힌두교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을 반영합니다. 사원은 트르테, 즉 순례를 위한 장소입니다. 힌두 사원 건축 요소의 형태와 의미는 인간과 신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여 인간이 영적인 지식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도 힌두교 사원의 건축 원리는 실파 셰스트라와 베스트 세스트레스 같은 문헌자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힌두 문화는 사원의 건축가들에게 미적 독립성을 장려해왔으며 건축가들은 때때로 힌두교의 삶의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 기하학과 수학적 원리를 채택함으로써 창의적인 표현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힌두교 사원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좀 부족하시죠? 지금부터 힌두교 사원 건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힌두교 사원 건축의 역사. 초기의 힌두교 사원. 베스나가르 기원전 32세기와 나가리 기원전 1세기에서 발견된 초기의 타원형 사당 유적은 비슈누를 모신 바이슈나비교의 성구자인 초기 바가파 전통과 관련된 최초의 힌두 사원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밀 내륙에서는 뮤로겐 템플의 초기 형태인 사당카팸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사원은 북쪽을 향하고 있으며 벽돌로 되어 있으며 기원전 3세기에서 서기 3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베스나가에서는 사원 구조가 브이수리베에게 헌정된 힐레더러시 둥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구운 벽돌로 만든 타원형 기초, 넓은 바닥 및 주각을 발굴했습니다. 또한 힌두 사원의 모든 주요 구성 요소인 가르바그리아 성소, 프라닥시나파타 순환 통로, 안타랄라 성소 옆 대기실 및 만다파 집회장의 기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적에는 벽을 위한 두꺼운 지지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원 유적은 30m 폭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유적에는 기둥 구멍이 있었는데 사원 상부 구조를 위한 나무 기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글개는 나무 기둥을 서로 묶어주는 쇠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원의 상부 구조는 나무, 진흙 및 기타 부패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르시에서 서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네가르 웨제센 치르가에서 발견된 고대 사원 단지는 베스네갈 사원과 거의 동일한 지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또한 브이수리베 및 산켈의 숭배와 관련이 있으며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고전 2,4세기부터 6세기까지 5세기 굽타 왕조 이전에는 석조 힌두 사원 유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목조로 건축된 초기 구조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암석을 깎아 만든 우다야길이 동굴 서기 401년은 가장 중요한 초기 유적지 중 하나로 왕실의 후원으로 건설되었으며 비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인상적인 조각품이 있습니다. 가장 초기에 보존된 힌두 사원은 산치의 17번 사원 같은 단순한 형태의 습조 사원으로 암석을 깎거나 쌓아서 건축했습니다. 6세기 7세기에는 석조로 건축된 높은 시카라 상부조가 있는 사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424년경의 고대 갱게데라 비문을 살펴보면 이 시기 이전에도 우뚝 솟은 사원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사원은 아마도 목재 등의 재료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다야기리 동굴 이후 현존하는 초기 북인도 사원의 예로는 트가와 띠가, 파르베리 템플, 네치나. 현존하는 가장 큰 굽타 벽돌 사원인 베라간, 렉슈메 템플, 레지브 로첸, 레짐가 있습니다. 구자라트의 급 템플은 유사한 비교 대상이 남아있지 않은 특이한 사원입니다. 7세기 이전의 남인도 독립석교 사원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초기 남인도 사원의 예로는 7세기와 8세기에 건축된 마발리푸람의 다양한 양식이 있습니다. 마발리푸람의 사원은 이미 발전된 드라비다 양식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을 보여줍니다. 처루키아 및 팔레바 시대 초기의 마발리푸람의 사원들이 건설될 때 인도 남부의 전통과 지식이 반영되었습니다. 데칸에서는 바담의 동굴 사원의 동굴삼이 578년에 조각되었으며 동굴일은 더 이른 시기에 조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예는 네호우 및 파테데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7세기부터 16세기까지 7세기경에는 힌두교 사원의 주요 특징이 건축 방법에 대한 이론과 함께 확립되었습니다. 큰 사원은 일반적으로 왕실의 후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정치적 분열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독창적인 스타일이 발전했습니다. 베세라 스타일은 현대 북북한의 텐크레시는 강과 턴가베르 강 사이의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세라 스타일의 뿌리는 초기 찰루키아 또는 다담의 찰루키아 건축물이 나가라 및 드라비다 스타일의 특징을 혼합한 스타일로 사원을 지은 찰루키아 왕조에서 유래합니다. 페테데칼에서와 같이 비슷한 시기의 여러 사원의 북부시카라와 남부 비마나 유형의 상부 구도를 모두 사용합니다. 이 스타일은 엘로라와 같은 사이트의 매니키데 75만 983 AD 웰 라슈트라큐베스 왕조에 의해 더욱 발전합니다. 팔라바 건축물의 가장 초기의 사례는 610년에서 690년 사이에 암석을 깎아서 제작한 사원과 690년에서
900년 사이에 암석을 쌓아 올린 형태의 사원입니다. 팔라바 건축물의 가장 큰 업적은 마발리프람에 있는 기념물군입니다. 초기 사원은 대부분 시바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칸치피엄에 있는 라자사나테 사원은 네레즈마바멘 2세가 지은 팔라바 스타일 사원의 좋은 예입니다. 서부 찰루키아 건축 양식은 8세기의 바다미 찰루키아 건축과 13세기에 대등화된 호이살라 건축을 연결하는 양식입니다. 서부 찰루키아의 양식은 때때로 카네레트의 현재 게아덱, 지역인 텅가베르, 크리시너, 웨버, 더업 지역에 지은 화려한 사원의 수를 따서 게아덱 스타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서부 찰루키아 사원 건축은 12세기에 정점에 이르렀는데 데칸 전역에 100개가 넘는 사원이 세워졌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현재의 카르나타카에 있습니다. 사원 외에도 의식용 목욕탕 역할을 했던 화려한 계란형 우물 푸시카렌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중 다수는 라쿤디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식 우물 디자인은 나중에 호이슬레스와 비제나가라 제국의 의회 향후 몇 세기 동안 통합되었습니다. 북부에서는 11세기부터 무슬림의 침입으로 인해 사원 건물이 줄어들었고 기존 사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남쪽에서도 사원에 영향을 미치는 힌두교 무슬림 갈등이 있었지만 북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4세기 후반 힌두 비제나가라 제국이 권력을 잡고 남인도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독특하고 매우 높은 고프람 실제로는 12세기 이후에 늦게 개발됨이 오래된 대형 사원에 추가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힌두교 사원 건축? 아마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힌두 사원은 메콩강 삼박주에 있는 이웨푸난 유적지에서 확인된 기원전 2세기의 유적일 것입니다. 이 사원들은 아마도 쉐보와 메신에게 바쳐졌습니다. 사원은 화강암 블록과 벽돌을 사용하여 건축되었으며 그 중 하나에는 작은 계단식 연못이 있습니다. 성과 동남아시아 본토에서 발견된 산스크리트 어도 리문에 대한 최초의 증거는 베트남에서 23세기, 캄보디아에서 45세기 사이에 작성된 참파의 부이신 비문입니다. 14세기 이전에는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현지 스타일의 힌두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여러 국가 전통을 발전시켰으며 종종 힌두교와 불교를 혼합했습니다. 소승불교는 이슬람교로 대체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힌두 사원은 주로 북인도와 남인도 스타일의 인도 건축 모델을 기반으로 고유한 스타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사원 건축 양식은 서로 다르며 인도에는 동남아시아 사원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단일 사원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메첼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건축가들은 인도 문헌에서 사원 건축에 대한 이론을 배웠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창의적인 해석으로 요소들을 재해석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된 힌두 사원은 아대륙에서 발견된 힌두 사원보다 더 보수적이며 인도 사상의 메루산과 관련된 우주론적 요소를 훨씬 더 강력하게 연결합니다. 또한 인도 사원과 달리 동남아시아의 사원들은 통치자 데바라제를 신과 연관시켰으며 사원은 신의 지비자, 왕을 기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힌두 사원 건축에 주목할 만한 예로는 인도네시아 자바의 프람바난트리 무르티 사원 단중세기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12세기가 있습니다. 힌두 사원 건축 디자인. 힌두 사원은 원형과 사각형과 같은 완벽한 기하학적 모양을 묘사하는 정사각형 파다, 격자의 다양한 변형이 있는 대칭 중심 구도입니다. 수선 루완다우스키는 힌두 사원의 기본 원리는 모든 것이 하나이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고 말합니다. 루완다우스키는 사원이 반복되는 세포의 유기체처럼 부분이 거울처럼 비치는 동시에 보편적인 전체라는 점에서 힌두 신앙을 계속해서 복제한다고 말합니다. 순례자는 수학적으로 구조화된 공간, 예술 네트워크, 인간, 삶의 네 가지 중요하고 필수적인 원칙인 아르타 번영, 부추구, 카마 욕망 추구, 달마덕, 윤리적 삶 추구, 목시아해담, 자기지식 추구입니다. 자원 중앙, 일반적으로 시내 아래, 때로는 위 또는 옆에는 장식이 없는 단순한 빈 공간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공간인데 힌두교의 보편적 원리인 푸르자, 최고 원리, 신성한 우주, 형태가 없는 하나, 어디에나 존재하며 모든 것을 연결하는 공간이며 모든 사람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힌두 사원은 성찰을 장려하고 마음의 정화를 촉진하며 신자의 내적 깨달음, 과정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힌두 사원의 주요 신들은 다양한 영적 스펙트럼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합니다. 힌두 사원이 건축되는 장소, 고대 산스크리트어 문헌을 암시하는 만디르의 적절한 장소는 연꽃과 꽃이 피어나는 곳, 백조, 오리 및 다른 새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 동물이 부상이나 해를 입을 염려 없이 쉬는 곳인 물과 정원 근처입니다. 이러한 조화로운 장소는 신들이 노는 장소이며 따라서 힌두 사원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설명과 함께 권장되었습니다. 주요 힌두 만디르는 상암강의 함유점, 강둑, 호수 및 해변에서 권장되는 반면 보라츠사메데, 퓨로네스 같은 문헌에서는 천연 수원이 없는 곳에 사원을 지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정원이 있는 사원 앞이나 왼쪽에 연못을 지을 것을 권장합니다. 물이 자연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물은 성전이나 신의 봉헌식에서 상징적으로 존재합니다. 또 다른 문헌인 데스노다마르라는 동굴과 조각된 석굴 내부, 평화로운 전망을 제공하는 언덕 꼭대기, 아름다운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산경사면, 숲과 암자, 정원 옆 또는 꼭대기 부분에 사원을 지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원은 마을의 일부로 지어졌습니다. 왕국의 수도나 지리상 특히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신성한 장소에는 수많은 사원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대의 수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원은 종종 시골 풍경에서 발견됩니다.
사원들은 오래된 건축 스타일에 가장 잘 보존된 예입니다. 에홀 베다미, 파테데커 및 갱게 컨데 철라표현 이 그 예입니다. 힌두 사원 건축의 계획, 힌두 사원의 성소나 사당 주변의 디자인, 특히 평면도는 베스트 포셔 만델라라는 기하학적 디자인을 따릅니다. 베스트 포셔 만델라라는 이름은 힌두 사원 건축 계획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산스크리트어 단어입니다. 만델라는 원을 의미하고 포셔는 힌두교의 본질, 베스트는 베스트 포셔 만델라의 줄임말인데 탄트라의 기하학적 다이어그램인 얀트레를 의미합니다. 얀트레는 핵심적인 신념, 신화, 수학적 원리에서 파생된 대칭격이고 자체 반복되는 구도로 힌두 사원을 배치합니다. 만두카 만델라는 베스트 포셔 만델라의 다른 64개의 격자로 구성된 공간으로 일반적인 힌두 사원의 평면에 적용됩니다. 만두카 만델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4개의 기본 방향은 힌두교 사원의 축을 만들며 주위에는 완벽한 정사각형이 형성됩니다. 만다라의 원은 사각형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각형은 완벽함 때문에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고 지식과 인간 사고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반면 원은 지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일상생활 달, 태양, 수평선, 물방울, 무지개에서 관찰됩니다. 각각은 서로를 지원합니다. 정사각형은 완전 정사각형 격자로 나뉩니다. 대형 사원에서는 8칸 구성된 64개의 그리드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드를 구성하는 사각형을 파다라고 합니다. 사원의 상부구는 81개의 정사각형 격자로 이루어진 파라마세이카 만델라입니다. 중앙의 공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베다의 불재단인 에이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공간의 정렬 역시 마찬가지로 베다의 3번의 불 의식의 확장입니다. 이 상징주의는 그리스와 다른 고대 문명에서도 시갱음원을 통해 발견됩니다. 힌두 사원 매뉴얼에서는 디자인 계획이 1, 4, 9, 16, 25, 36, 49, 64, 81에서 최대 1024개의 파다로 설명됩니다. 한 개의 파다는 은둔자나 신자가 앉아서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베다 불을 앞에 두고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4개로 구성된 파다의 디자인은 대각선 교차점에 상징적인 중앙 코어가 있으며 명상적인 레이아웃이기도 합니다. 9개의 파다로 구성된 디자인은 신성하게 둘러싸인 중앙을 갖고 있으며 가장 작은 사원의 템플릿입니다. 64는 힌두 사원에서 가장 신성한 기하학적 격자로 간주됩니다. 다양한 고대 산스크리트어 문헌에서는 만두카, 비카파데 또는 에이저라고도 합니다. 각 패대는 개념적으로 상징적 요소에 할당되며 때로는 신이나 영혼 또는 아파사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힌두 사원의 대칭 구조와 동심 사각형 구조에서는 각 동심층이 의미를 갖습니다. 가장 바깥쪽 층인 페스티카 페데스는 애슈얼과 악의 측면을 의미합니다. 내부 동심원층은 인간의 삶을 상징하는 마누샤 페데스입니다. 데베캬 페데스는 신을 의미하는 데베스와 선의 측면을 의미합니다. 64파다의 중앙 공간은 브라만을 기리는 공간으로 부아마 페데스라고 불립니다. 바깥쪽부터 악마 인간 신선 최고신의 공간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인간의 공간인 마누샤 페데스에는 일반적으로 보행로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파리크라마라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수행을 완성하기 위해 이 보행로를 돌아다녀서 내면의 섬과 외면의 악 사이를 걷습니다. 작은 사원에서는 페스티카 페데가 사원 상부 구조의 일부가 아니지만 사원 경계에 있거나 상징적으로만 표현될 수 있습니다. 페스티카 페데스, 마누샤 페데스, 데베캬 페데스는 브라마 페데스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상징하고 사원의 신성자 세뇌를 위한 주요 신상의 위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브라마 페데스 중심에는 말 그대로 공간의 중심인 갈베그로가 있으며 이는 세상의 보편적 원리를 의미합니다. 인도 북부의 셰카라, 인도 남부의 베마나로 불리는 힌두교 사원의 첨탑은 브라마 페데 위에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만두카 만델라와 경회로 한편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에도 유치착칸으로 공간을 구분하는 공간 배치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경복궁에 있는 경회루입니다. 경회루는 작은 누각이었는데 태종 12년 초 412에 연못을 넣치고 건물도 다시 크게 짓도록 명하여 공조판서 박가청이 완성합니다. 현재의 경회루는 1592년 임진을 한 때 불타서 도리둥만 270여 년 남았던 것을 경복궁을 중창할 때 재건한 것으로 고종 4년 1867 4월 22일에 상량한 것입니다. 경회루는 남북으로 113m, 동서로 128m가 되는 인공으로 만든 커다란 방형 연못 안동 쪽에 치우쳐 있는 네모난 섬 위에 지은 정면 7칸, 측면 5칸 규모의 2층 누각 건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경회루에 적용되어 있는 유교적 세계관인데 머나먼 인도의 오래전 공간 구성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시공간이 바뀌었고 반영된 세계관도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는 너무나다 알아보니 세부적인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정학순이라는 사람이 경복궁 중건 후인 1865년에 쓴 경회루론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경회루의 1층 내부 기둥을 원기둥, 외부 기둥을 사각기둥으로 한 것은 하늘이 둥글고 땅이 네모지 않은 천원지방 사상을 나타냅니다. 2층 기둥은 외진주만 사각기둥이고 내진주는 모두 원기둥입니다. 외진 내진 내진 3겹으로 구성된 2층 평면의 제일 안인 내내진은 3칸으로 이루어져 천지인 3대를 상징하고 이 3칸을 둘러싼 8기둥은 천지만물이 생성되는 기본인 주역의 8괴를 상징합니다. 제일 안 3칸을 둘러싼 다음 겹인 내지는 12칸인데 1년 12달을 상징하고 매 칸마다 4짝씩 16칸에 달린 64문짝은 64괴를 상징합니다. 가장 바깥을 둘러싼 24기둥은 1년 24절기와 24방향을 상징합니다. 만두카 만델라와 경회루의 육아 세계관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내용을 보이지만
건축 평면을 칸으로 구분하고 안쪽에서 바깥쪽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같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자, 다시 인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자궁집 갈베그웨. 만다라의 중앙에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우주의 정신인 푸르샤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갈베그웨입니다. 갈베그웨는 일반적으로 작고 완벽한 정사각형이며 창문도 없고 장식도 없는 밀폐된 공간으로 보편적인 본질을 나타냅니다. 이 공간 안이나 근처에는 일반적으로 신상머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尊상이며 사원마다 다릅니다. 비슈누 사원, 크리슈나 사원, 라마 사원, 나라나 사원, 시바 사원, 락쉬미 사원, 가네샤 사원, 두르가 사원, 하누만 사원, 수리아 사원 등과 같은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이 신상입니다. 셰카라, 웬마나. 바스투푸샤 만다라의 지붕에는 북인도에서 셰카라, 남인도에서 웬마나로 불리는 높은 구조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임시 사원에서는 상부 구조가 거의 없는 상징적인 대나무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 높은 지붕 형태의 큐폴라 또는 돔은 동시몬과 사각형의 원리를 사용하여 피라미드, 원추형 또는 산 모양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루안더스티와 같은 학자들은 이 모양이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거처인 넬산 또는 히말라야, 카일라사의 우주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큰 사원에서는 외부 세계의 패대가 신자에게 영감을 주기 위한 조각, 그림 또는 이미지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나 벽 구조는 힌두 서사시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옳고 그름, 미덕과 악덕에 관한 대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작은 신이나 지역신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기둥, 벽, 천장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덕적 의무, 정해, 윤리, 아사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나 자원, 캬마 감각적, 정서적, 미적 즐거움, 먹시해방,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등 정의롭고 꼭 필요한 4가지 삶의 추구에 대한 매우 화려한 조각이나 이미지가 있습니다. 큰 사원에는 만다파라고 불리는 기둥이 있는 홀도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만다파는 순례자와 신자들을 위한 대기실로 사용됩니다. 만다파는 오래된 사원에서는 별도의 구조일 수 있지만 이후의 사원에서는 이 공간이 사원 상부 구조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대형 사원에는 작은 사원과 사당으로 둘러싸인 본당이 있지만 역시나 대칭, 격자 및 수학적 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힌두 사원의 레이아웃에서 발현되는 중요한 원리는 프랙탈과 같은 디자인 구도를 반영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각각은 독특하면서도 공통된 원리를 반복합니다. 수즌 루안다우스티는 이를 반복하는 세포의 유기체라고 부릅니다. 정사각형, 격자 원칙의 예외. 대다수의 힌두 사원은 완벽한 정사각형 격자 원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세기에 건축된 구알리오의 첼레이카 만드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을 쌓아서 만든 직사각형입니다. 또한 사원은 11, 12, 13, 25, 35, 45 등의 비율로 다양한 구조물과 사당을 건축합니다. 비정방형 비율에 다른 예는 마디아, 프라르시의 나레사르 사원 이벽지와 라자스탄 자이푸르 근처의 나티마타 사원에서 발견됩니다. 마치오 미스터는 이러한 예외는 사원 건축에 대한 고대 산스크리트어 매뉴얼이 지침이었고 힌두교는 장인에게 표현의 유연성과 미학적 독립성을 허용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힌두교 경전 스타베치에베르는 힌두 사원의 다양한 계획과 스타일을 설명합니다. 차철자 사각형, 아시테스라 팔각형, 브레트 원형, 아야데스 직사각형, 아야타 아시테스라 직사각형 팔각형 융합, 아야타 브레테타 원형, 헤이스테 프레시탑시달, 두어이에스라 브레테 직사각형 원형 융합 등이 설명됩니다. 타미로 문헌에서는 푸아나 베케라 타미로 옴기오 모양도 발견됩니다. 이 모든 계획을 만들기 위해 사각형과 원을 결합하는 방법은 힌두 문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힌두교 사원 건축가, 사원은 건축가, 장인, 노동자 길드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매첼은 그들의 지식과 전통 건축 기술이 원래 구전에 의해 보존되었으며 나중에는 야자입 사본으로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전통 건축 기술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가족 내에서 전달되었으며 지식은 철저히 보호되었습니다. 길드는 노동 규칙과 표준 임금을 정하는 단체와 같았습니다. 이 길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유해졌고 비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선 기부를 했습니다. 길드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건설 기간 동안 노동자들이 살았던 사원, 부지, 주변 캠프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을 관여했습니다. 사원 건축 작업은 수석 건축가 스트라다라가 주도했습니다. 건설 감독관의 권한은 동등했습니다. 다른 중요한 구성원으로는 석공장과 사원을 완성하기 위해 협력한 수석부도 제작자가 있었습니다. 조각가들은 시어펜이라고 불렸습니다. 여성들은 성전 건축에 참여했지만 돌을 닦거나 청소하는 등의 가벼운 일에도 참여했습니다. 힌두교 문서는 어느 카스트가 건축 작업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일관성이 없으며 일부 문서는 모든 카스트가 실핀으로 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브라마는 예술 이론의 전문가였으며 필요할 때 노동자를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상부 구조물과 성소에서 봉헌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힌두교 사원 건축 초기인 약 4세기부터 10세기까지 건축가들은 상당한 자유를 누렸으며 이는 제작된 구도와 사원 디자인의 상당한 변화와 혁신에서 입증됩니다. 나중에 도상학이 더욱 표준화되고 고상학, 일관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자유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브라만 신학자들의 영향을 반영한 것 같다고 매첼은 말하고 있으며 적절한 형태의 신성한 이미지에 대한 브라만에 대한 예술가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찰 프로젝트에서 개인의 자기 표현 추구는 허용되지 않았고 대신 작가는 대부분 익명으로 사찰을 통해 신성한 가치를 시각적 형태로 표현했다. 통서는 건축 작업의 계약을 사용했습니다. 위대한 거장들은 아마도 사원의 주요 부도를 완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수를 두었지만 힌두 사원의 부조 패널은 거의 확실히 한 예술가의 영감이었습니다. 힌두교 사원 건축 학교 길드와 함께 남아있는 문헌에 따르면 고대 인도에서 여러 힌두 사원 건축 학파가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학교는 자체 그룹 학습 센터와 교대를 개발했습니다. 이들 중 번주와 크러쉬 주 두 곳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비쇼카마 학교와 메이 학교입니다. 비쇼카마 학교는 네가라 스타일의 건축과 관련된 논문, 용어 및 혁신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메이 학교는 드레베드 스타일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빌세라 교량이라고 불리는 스타일은 네가라 스타일과 드레베드 스타일의 요소를 결합한 것으로 아마도 또 다른 학교의 스타일 중 하나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건축가들이 아마도 브라만이 쓴 실파사스타스 이론과 산스크리트어 건축 매뉴얼에 의존했는지, 그리고 이 논문에 작성된 큰 사원과 고대 조각품보다 앞섰는지 아니면 뒤따랐는지 등 이 텍스트의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적절한 이론, 공유된 용어 및 도구 없이 예술가와 건축가가 수세기에 걸쳐 일관된 주제와 공통된 도상학을 지닌 큰 사원과 복잡한 대재층, 건축물 또는 조각품을 지을 수 있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지을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건축 역사가이자 아시아 건축 교수인 애덤 하리에 따르면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미술사학자이자 힌두 건축 전문 교수인 조지 마첼에 따르면 이론과 창의적인 현장 실습은 함께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복잡한 사원을 건설하는 건설 노동자와 건축가는 필요할 때 이론가와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건축, 양식, 보야차메데 등 건축에 관한 고대 인도 문헌에서는 사원을 유형학적 특징에 따라 네가라, 드레베데, 비세라, 타원 및 직사각형의 5가지로 분류합니다. 각각에 대해 설명된 자료에는 정사각형, 팔각형 및 앱세델이 포함됩니다. 수평적 계획은 수직적 형태를 주재합니다. 각 사원 건축물은 차례로 서로 겹치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유한 어휘를 개발했지만 다른 스타일에서 반드시 동일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사원의 다른 부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역사적 부분에 따라 78세기까지의 초기 인도 사원을 고전 사원 또는 고대 사원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고, 고던 시에 이후 1213세기의 사원을 중세 사원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분할은 이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한 힌두 건축의 주요 단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힌두 사원 건축 스타일은 신학, 영적 사상, 초기 인도 문헌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자재의 지역적 가용성과 지역 기후에 따른 혁신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일부 건축 자재는 먼 지역에서 수입되었지만 대부분의 사원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로 지어졌습니다. 서우트 카네레거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부드러운 돌의 현지 가용성으로 인해 호이살라 건축가가 단단한 결정질 암석으로는 어려운 건축 스타일을 혁신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선 예술가들이 화강암이나 기타 돌을 잘라 사원을 짓고 조각품을 만들곤 했습니다. 바위 표면을 통해 예술가들은 동굴 사원을 조각할 수 있었고, 지역의 암석 지형은 단일 암석 사원 건축을 장려했습니다. 돌을 구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벽돌 사원이 번성했습니다. 힌두 사원 건축은 역사적으로 각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건축 자재의 영향을 받아온 것입니다. 참고 위키피디아. 힌두교 사원은 인도 건축의 일부입니다.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의 유튜브 인도에 대해 알고 가고 싶은 분들은 여행 가기 전에 꼭 보세요. 인디언 아키텍처, 인도의 건축, 이슬람 침략 전까지를 함께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도의 힌두교 건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힌두교의 이해도 많이 중요한데요. 힌두교가 궁금하신 분들은 힌두교를 모르면 불교를 알 수 없다. 우리 불교 건축을 알고 싶어서 공부한 힌두교 핸듀슨을 함께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